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지난주 전세대출 보증 축소에 이어서 어쩌면 대출 중단 사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대출 축소안을 시중은행들에서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를 했는데 이번 주는 국민은행에서 유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축소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쩌면 주택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상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처음으로 신한은행에서 8월 22일에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을 시켰고요. 24년도 8월 26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초에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주가 미리 살고 있었던 물건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거주하는 물건을 매수인이 새로 나타나서 계약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여기 들어가서 거주할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전세 계약을 치러서 이 전세가 잔금 치는 날에 매매 계약 잔금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을 현금으로 낼 거고요. 마지막에 전세 잔금 시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계약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안 내주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잔금을 치르라는 얘기냐면 매매 계약에 대한 잔금을 전세 계약에 대한 잔금보다 먼저 치러서 이 매수인이 잔금을 먼저 치르고 나서 등기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으로 넘어간 이후에 전세 계약 잔금을 치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활용을 하거나 본인 현금으로 잔금을 모두 마련을 해야지만 갭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형태거든요. 신축주택은 전세를 먼저 낀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는, 그래서 전세 낀 갭 투자가 가능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형태의 공급인데, 그렇다 보면 전세를 신축에서 공급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신축, 다세대 같은 신축 형태들은 신규 인허가가 마이너스 90% 거의 안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잔금을 못 치르게 하는 전세계약 축소안까지 이렇게 내게 되면 사실상 서울에서 신축을 전세 공급해줄 매수인은 없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순위 채권 말소 혹은 감액 관련된 전세 대출을 취급 중단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해서 거주하고 있었던 1주택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주택자가 이 집을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는데 이 집을 냅두고서 매도 안 하고 이사를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전세를 준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신규로 전월세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존에 살고 있었던 물건에 내가 주담대를 써서 나는 주담대 이자를 갚으면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주담대가 있어 보니까 얘가 이제 선순위 채권이 되겠죠.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전세 대출을 껴서 잔금을 쳐야 되는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순위 채권이 있었을 때 전세 대출을 내주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부로 해서 전세 대출이 당연히 나왔었단 말이죠.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이사 나갈 거라 없어져야만 하는 대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말소 특약을 걸고 전세 대출을 안 내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현금으로 이 이사 나가는 기존의 소유주가 현금으로 주담대를 다 상환한 후에서야 전세 계약에 대한 전세 대출을 내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이사 가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혹은 매도하고서 이사 가란 얘기예요. 이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선순위 채권을 일부 말소하면서, 그러니까 LTV 줄이면서 후순위로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는 전세 계약도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 대출 없이 전세 계약을 치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소유주가 이 주담대를 모두 상환할 만큼의 현금 100%를 보유해야지만 전세 계약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 대출도 제한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기존에도 2주택자가 지금 신규로 주담대를 내거나 전세 대출을 내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을 때는 내가 전세 대출을 다른 데에 꼭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것마저 이제 제한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채를 미리 처분한 상태에서만
신규로 이사가는 전세 대출 내보내주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네 번째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데요. MCI, MCG 요게 뭔 얘기냐면 기존의 주담대를 낼 때 이 주담대가 예를 들어 LTV 70%로 나온다고 쳐요. 주택담보대출이 5억짜리 집에 70%면 3억 5천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억 5천 중에서 방공제, 이 방공제가 뭐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해당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거나 뭔가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 안에 소액 임차인이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언제나 가장 선순위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3억이라는 채권 금액을 다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상환받지 못할 만큼의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은 공제하고서 LTV는 70%더라도 여기서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공제해서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서 5,500, 서울 5,500 공제하게 되면 2억 9,500만 실제로 주담대가 실행되는 금액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반공제를 면제받기 위한 보증상품이 있었는데 이 보증상품의 이름이 MCI, MCG였거든요. 그런데 이 반공제를 면제받기 위한 보증상품이 원래 한 번씩 이제 변동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B아파트는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MCI, MCG 가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실상의 LTV가 70%더라도 요 금액만큼은 당연히 공제하고 나서 주담대의 총량을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량 관리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겠다는 얘기죠. 자, 26일 오늘부로 발표된 KB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한시적 제한 운용안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주담대 취급 제한사항으로는 원래도 2주택 이상이 주택구입자금을 신규로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타행의 모든 상환대출 상환 조건, 모든 대출을 상환하면서 추가적인 대출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또 얹은 게 뭐냐면 수도권, 첫 번째 수도권 주택 주담대 만기를 원래 만 34세 이하 차주가 빌릴 경우에는 50년까지 내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소득 대비한 DSR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TV 상한선까지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낮아서 LTV 7, 80%까지 못 받는 차주들도 이런 식의 DSR, 원리금 상환액을 낮추면 이런 식의 LTV 상한선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요거를 30년으로 일괄 축소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1년에서 3년가량이 있었던 거치 기간까지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달부터 원금 상환까지 동시에 무조건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DSR을 보다 더 깐깐하게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물건별 1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동일 목적물 당행 24년도의 기치급권까지 다 포함을 해서 1억 원까지 맥시멈 생활안정자금을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 가능했었던 담보물별 운영 한도액도 5천만 원까지 일괄 축소를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토지담보대출은 아예 안 나오게끔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도 뭐 개발 목적이건 아니면 일반 토지건 토지담보대출이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했어요. 물론 이 총액도 얼마 안 됐었고요. 그런데 이걸 전면 차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규 주담대 동일하게 MCI, MCG 가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중단했냐면 오피스텔까지 전부 다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사용 주택으로 쓰는 상품들에 대해서 MCI, MCG, 그러니까 반공제를 이만큼씩을 다 공제하고 나서 대출을 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전세자금 취급 제한사항도 채무자의 타행에 보유 중인 모든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 불가. 이 상환하는 조건 불가가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도 어떻게 보면 DSR의 영역 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타행에서 보유 중인 모든 형태의 대출에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서 소득을 보는 게 바로 DSR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여차하면 DSR 넣어가지고 원금 상환까지 가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시중은행들에 대한 대출 제한이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면 어떤 효과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냐면 과거 21년도 한 8, 9월 달에 있었던 대출 중단 사태의 악몽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큰 신한과 국민이 이런 식의 대출 제한을 있었다는 거는 예전에 21년도 8,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간 늘어날 수 있는 대출 총량을 4%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출 수요가 많다 보니까 1, 2분기에 이 4%를 초과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요거 줄여라 라고 하니까 3분기부터 전면 대출 중단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일이 뭐냐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빨리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이 호가를 낮추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당국 쪽에서 지금 뭘 원하느냐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계신용과 이 금리 부분을 한번 보면 23년도부터 정책 자금을 확 풀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발생했냐면 금리,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담대 금리가 낮아진과 동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총량이 늘어나죠. 대출 총량이. 그래서 집값이 이때부터 폭등을 해서 심한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집값 상승과 거래량 폭증이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금리 인하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총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금리 인하까지 한 번 더 발생하게 되면 다시 또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을 텐데 미리부터 이 금융을 줄여놔야지만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혹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뭔가 터질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대출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방어를 좀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악영향이 반대급부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책자금과 금리로 인하로 인한 금융장세로 파악을 했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갭 투자까지 여기다가 투기 수요가 이 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핀트를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1주택 실수요자의 갈아타기로 인한 집값 폭등이 훨씬 더 크지 갭 투자가 아파트 시장에 몰려들면서 발생한 집값 상승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전세 낀 갭 투자를 잡겠다고 지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세를 잡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빈대 잡겠다고 초과삼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잡아버렸을 경우에 그 여파가 누구에게 실제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 실수요자, 서민분들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100%입니다. 어떤 효과가 이루어질 거냐. 지금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불안정 해소됐느냐는 거예요. 엔간한 지역들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불안정 해소 안 됐고요. 이 수요가 전부 다 비아파트 월세 혹은 아파트 매매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전세를 싸그리 싹싹 또 없애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파트 전세도 소멸될 확률 굉장히 커요. 여태까지는 전세가 아파트 전세로 쏠려버리니까 전세가가 더 폭등을 했었고요. 또 아파트 전세 매물이 삭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월세 시대로 개막이 열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비아파트는 무조건 전세가 아니라 월세만 살아라는 식으로 지금 대안이 자꾸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여파가 누구에 가장 크게 갈 거냐? 당연히 임차를 사셔야만 하는 무주택 서민분들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안이 사실 악영향이 더 크게 미칠 것으로 굉장히 크게 우려스럽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끝판왕으로 가게 됐을 때는 대출 중단 사태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지난 대출 중단 사태는 매매에 대한 주담대였다면 이번에는 거의 전세까지 대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거 여파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빠르게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 이런 관찰이 어렵고 시야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말에 있는 강의 나오셔서 저와 시야 공유하시면서 빠른 대응책을 찾아가셔야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